추경호 부총리의 말이라. 이거는 꼭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값 내려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밀값 내렸으니까 라면값 내리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이제 물가는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에서는요 정책의 손해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거든요. 정책이 바뀐다는 거. 다시 말해서 물가를 잡겠다 하는 정책에서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드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왜 이런 물가는 이제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 대응을 나서느냐. 저는 일단 말입니다. 핵심으로 제가 보는 것은요.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 추이가 5월에 3.3%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에는요 2%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달 7월에도 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2%대. 다시 말해서 물가는 잡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워낙 많이 올리니까 밀가루 떨어졌으니까 내려라. 뭐 이 정도. 실제로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관치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타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밀값이 떨어졌잖아요. 실제 곡물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라 이 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린다면 물가는 확실히 더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업체들은요.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쉽게 무시 못합니다. 게다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밀가루 가격 떨어졌으니 물가 내려라. 그러면 라면만 내리겠습니까? 이게 말은 말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으니 가격 내려라 하는 거지. 그러면 밀가루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나서서 이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말입니다. 독점이나 과점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5월 달에 3.3까지 갔고요. 6월 달에 2%대 7월 달에도 2%대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이게 물가는 이 정도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게 수출은 뭔가 회복의 기미가 보여요.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5.2%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6월 1일에서 10일까지 1.2%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조업일수가 0.5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됐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초순하고요. 중순하고 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순은 일반적으로 수출의 어떤 규모가 적고요. 중순 말로 가면서 수출 규모가 더 커지거든요. 아직은 더 가봐야지 알지만 어쨌든 수출 증감률을 보면 낙폭을 줄여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도 지금 생겼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경기를 어떻게 하든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소비에 대해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위 기준인데 98까지 올라갔으니까 뭔가 사람들의 심리도 변해간다.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심리가 변해가니까 소비로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았으니 뭔가 소비나 수출이 좋아지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한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더 자세히 봤더니 고용이 말입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고다. 이게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을 말하는 건데 5월 달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9.9예요. 물론 여기에 세금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은 2.7%로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였던 고용률은 69.9%니까 시장의 고용률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사실 2022년에 세금 주도 일자리가 더 많았거든요. 그때보다가 지금 고용률이 더 좋으니까 이 세금 주도 일자리가 좀 빠졌는데도 좋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뭔가 고용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는 뭔가 살아나는 조짐 그리고 물가는 그다음이 물가라고 했는데 물가는 떨어지는 조짐 게다가 수출은 살아나는 조짐 여기에 심리까지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는요. 어떻게 하든 물가는 이제 됐고 경기에다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 공약에도 긴축으로 가겠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50%에서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공약을 깨면서까지 정부가 돈을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민간의 자금으로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해제를 왕창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 현장 경제에서는요. 해외 유보한 소득들을 지금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해외 유보한 소득들을. 당장 말입니다. 삼성그룹만 하더라도요. 올 1분기에만 8조 4,400억 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66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8조 4,400억 원이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추경 규모만큼도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8조가 넘으면 추경 규모만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차도 7조 8천억 원을 지금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요. 16조 2,400억 원이에요. 16조 2,400억 원. 추경만큼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해외 유보소득 쉽게 말하면 배당세가 많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조지기 때문에 안 갖고 들어왔던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정부의 돈이 아니라 민간의 돈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국내 유보 소득을 국내 기업이 해외 유보한 소득을 보면 말입니다. 2015년에 493억 달러였잖아요.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1126억 달러가 됐다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추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지금 보기에는 16조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20억 달러 30억 달러 계속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에게 장벽을 풀어주면서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게 쓰게끔 뭐 투자를 하겠죠. 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일자리가 생겨났잖아요. 그 일자리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뭔가 경기가 돌아가는 조짐이 보이면요 소비도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는요 정부까지도 이제는요 쉽게 말하면 피벗 정책을 선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저하고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상반기는 저성장, 하반기는 고성장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새가 좀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상저는 맞고요. 하도 이게 고가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전대 저보다는 조금 높은 중저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뭔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간다.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은 꼭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투자하는 사람들 알아둬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이 바뀔 때는 경제 전체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